작은 집의 기적을 탐구하러 해남 땅끝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들판이 이제 파릇파릇한 거 보니까 농부분들이 정말 바쁠 때가 됐어요. 그런 이런 마을에 굉장히 게으르게 살기를 추구하는, 또 게으르게 살고 계신 부부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야, 그분들이 사는 집은 어떤 집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작은 집인 건 알았는데 게으르기까지 한 집이라고요?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이 집이 해남에 내려와 4년째 게으르게 살고 싶은 유강민입니다. 저는 시간부자로 살고 있는 아내 이숙경입니다. 실질적인 조기 은퇴이죠. 자발적인 은퇴에 가까운 상태이고요. 일단은 놀자. 응? 놀다니요? 5년 전 50대 중반에 자발적 백수를 선언한 부부. 놀기 좋은 곳을 찾아 땅끝까지 왔다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산책하다가 여기가 대나무 숲이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좋은 집을 지으면 좋을 공간으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두침침했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를 딱 걷어냈을 때 그 해를 딱 받아가지고 여기 조명을 쏘듯이 여기를 아침에 딱 비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터에는 대나무가 마치 잡초처럼 무성했답니다. 그 대나무를 걷어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 있었다는데요. 낭창낭창하게 하늘로 쭉 뻗은 이 나무는 글쎄 팽나무랍니다. 대나무에 가려 있는 줄도 몰랐다네요. 그러니까 팽나무가 원래는 저렇게 똑바르게 자라지 않는데 대나무들이 사실은 굉장한 경쟁을 하잖아요. 빨리빨리 자라면서. 그러면서 얘는 더 햇빛을 받으려고 점점 올라갔었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게 길게 뻗었잖아요. 부부는 팽나무 옆에 보통은 농막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집을 앉혔는데요. 그런데 어째 모양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근데 선생님 댁도 보니까 자생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조금씩 커져가고 있죠. 씨앗을 딱 뿌려놨더니 막 네. 자라더라고요. 그건 집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조금씩 자라났다는 이 집. 그럼 지금부터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현관을 지나서면 오른쪽에 부부의 주거 공간이 나오는데요. 쭉 뻗은 일자형 구조. 집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작고 아담한 집입니다. 부부는 책장 너머 이 공간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주무시려면 두 분이 엄청 가까우셔야 되겠어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벽을 나누는 공간을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밀면 크게 확장도 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좁히고 싶으면 좁힐 수도 있어요. 자, 침구를 펼쳐놓으면 순식간에 세상 아늑한 침실로 변신한다죠. 아이고 편하다. 그냥 작가? 좋다. 그러다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요 책장 바퀴가 마술을 부린답니다. 순식간에 벽이 사라지고 온전히 일구평 공간이 드러나는 거죠. 네, 살살만 가면 됩니다. 달리기 한번 해봅시다. 자, 10m 달리기는 안 되고, 10m? 자, 하나, 둘, 셋, 넷. 야. 자, 좋은데? 몇 걸음 되나 한번 재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는 열. 그래. 야,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 그 벽이란 걸 우리가 너무 이제 고정된 걸로만 보는데 저렇게 선생님 댁처럼 움직이게 하면
책장으로도 쓰고 예. 일종의 벽도 되고 예. 또 이동해서 예. 칸막이처럼 쓰기도 하고 예. 그렇게 나눠도 쓰시고. 미우면 아주 확 밀어서 예. 쭉 펴놓고 저는 넓게 잘 쓰고 있어요. 아 감옥처럼요? 옆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이 문고리로 만들어진. 집에 가장 중요한 방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그거보다 네, 더 한번 중요한 열어보실래요?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냥 평범한 화장실 같은데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어머나, 이거 욕조 맞죠? 어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네요. 제가 조금 너네 집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시던 분들도 여기 와서는 뭐야 너네 집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있을 건 다 있네. 뭐 있을 거 이런. 다 있네. 물론도 좋아요. 네, 조금 따끈하게 해야 돼. 따끈하게. 좋다. 그런데 욕조는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가 안 보이는데요. 눈치채셨나요? 근데 선생님 참 독특한 게 예. 여기 이렇게 뭐가 보통 없죠? 손을 네. 씻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세면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넓혀야 되고 근데 오히려는 저희는 이제 이 세면대를 빼고 이 공간을 사실은 좀 좁혔어요. 근데 저는 이걸 커다란 세면대로 생각하거든요. 커다란 세면대. 네. 커다란 세면대가 없다고 남편이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니 이렇게 큰 세면대가 있는데 네. 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세면대. 네. 그렇게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화장실에서 보는 뒷산 뷰도 멋지답니다. 이 집에 뿌리 내린 지 4년. 부부는 작은 집 예찬론자가 됐답니다. 문턱이 없기 때문에 청소가 너무 간단하죠. 우리 5분, 길게 하면 10분 정도 투자하면 매일 그러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공간의 주인이 된 느낌.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사용해냄으로써 이제 정복자가 된 느낌. 네, 이제 저희 거실로 오실래요? 이제 예. 두 발짝 걸으니까 네. 거실 겸 부엌. 왼쪽으로 쓰면 거실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주방이에요. 좋다. 이야,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집안 모든 공간을 알뜰하게 쓴답니다. 와, 편리하네요. 네, 손님이 오면 여기서 침대로 쓰기도 하고요. 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네. 영화관을 2단 벤치 네? 영화관? 이렇게 해서 저희 주로 이제 네. 기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사진 탁 네. 찍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창문에 보면 저기 뒤에 숲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이 뜨고 그럴 때 가지 사이로 반짝반짝 별이 빛나기도 하고 네.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이 소파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는 이제 주로 여기서 한번 한 몇 달은 잤었어요. 서울에서 맞벌이를 했던 부부. 돈을 가장 많이 또 안정적으로 벌던 시기에 자발적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나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안 벌므로써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에서는 하나 둘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죠.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둔 부부는 자식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었답니다. 저희 어차피 돈이 없어서 애들 집도 못 사주고 집을 구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닐까? 살던 대로 살지 말자.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부부는 한국을 떠나 캠핑카를 타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스위스 국경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단정하고. 아, 불난집의 부채질이 그거구나. 자기야, 여기 한번 보시죠. 그렇게 1년간 전 세계 32개국 지구 한 바퀴를 돌았더니 아, 놀아도 사라지는구나. 자신감이 붙었다죠. 게다가 생각지 않았던 소득이 있었답니다. 2평 남짓한 작은 캠핑카의 재발견. 여기서 김치도 담그고 못하는 게 없었다죠. 작아서 오히려 더 좋았답니다.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좋았던 게 이제 냉장고 이렇게 입문으로 냉장고 딱 열고 여기서 수도 이렇게 딱 지금 여기 손 안 댔죠. 우리 집 넓어서 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캠핑카는 다 닿죠. 네, 다 닿아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닿아요. 딴 거 몰라도 요 공간은 딱 그 꼭 실현하겠다. 땅끝 마을에 정착하며 부부는 딱 캠핑카 같은 집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평 공간도 충분했는데 7평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호텔처럼 느낄 정도였다죠. 구체적으로 여행 가기 전까지는 6평, 7평을 집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최소 13평, 14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그림을 아무리 그려봐도 그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침대도 놓고 뭐 이런 거.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훨씬 좁은 공간에도 그런 기능을 다 담아낼 수 있겠다. 여행에서 땅끝 마을에 정착하는 데 든 비용은 1억 5천만 원. 새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주시고요. 네. 이렇게 봐. 우리가 마음껏 움직여야 되잖아. 이렇게 봐. 이렇게. 자, 우리 집 넓지? 널찍널찍 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나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줄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시 둘, 셋, 넷. 부지런한 개미보다 게으른 배짱이로 살기로 한 부부. 댄스홀까지 품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7평 우리 집입니다. 정말 우리 여행 갈 때부터 제가 진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춤추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룬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시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10개를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이쯤에서 생겨난 궁금증 하나. 7평으로 충분하다면서 왜 계속해서 집을 확장하는 걸까요? 농막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비가림 시설, 현관의 비가림 시설이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집 앞을 이제 내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이런 농막 사이즈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을 완전한 주거 형태로 바꾸는 좀 과도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출입구는 넓은데 가릴 곳이 없어서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을 남편이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업자분들께 맡기고 싶죠. 근데 업자분이 마침 남편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 거 아니시죠? 아니, 갑자기 전화를 의심이 드네요. 네, 못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안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안 오시는 바람에 성장하는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평생 앉아서 책과 씨름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던 남편이 드릴과 나사못으로 완성한 공간이라는데요. 하하, 솜씨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 남편이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즐거워하죠. 즐거웠지. 만약에 업자에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제가 화병 났겠죠. 과감하게 단열재를 노출한 마감. 역시 방수는 비닐이 최고라죠.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나사못까지. 하하, 어유 인간미 넘친다. 저는 이렇게 천정에 있는 파를 딱 잡을 수 있고 네. 되게 편해요. 사실 천정에 손이 닿는다는 게 그렇네. 이렇게
여지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키 큰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뭘 좀 알았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을 남편의 회심의 역작이 여기 있답니다. 바로 이 폴딩 도어인데요.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손이 좀 많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여기 구멍을 찾아서 한번 어우, 열어보실래요? 망가질까봐 막 함부로 못 열겠어요. 전문 목수들도 문은 만들기 쉽지 않다는데 게다가 폴딩 도어라니요. 이게 다 이 풍경 때문이었죠. 솜씨는 어설프지만 덕분에 풍경을 오롯이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짓고 했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쵸. 약간 치유예요, 삐딱하더라도 네. 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부착돼 있을 때 오는 뿌듯함. 그럼요. 네.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거의 빠져서 왔거든요. 지난해 가을 남편의 손에서 집이 한 뼘 더 자랐는데요. 부부의 서재 공간이랍니다. 오, 정말 아늑하다. 거기 한번 앉아보시면 네.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공간이네요. 네. 작은 동굴에 와 있는 느낌이죠? 야, 근데 네. 의외로 편한데요? 네, 아주 편안합니다. 상당히 아늑하고 네. 또 무엇보다 여기서 보는 시선이 네. 되게 좋네요. 네. 집은 완성됐으니 이제 중요한 건 유지 비용인데 배짱이 부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안 보이세요? 뒤편에 오, 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시커먼 무슨 뭐 이렇게 내장이 막 꿈틀꿈틀. 네,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겨울에 네. 이제 여기 바깥에 내밀었잖아요. 네. 그럼 춥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낮에 온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태양을 좀 더 이용해 보기 햇빛을 좀 위해서. 더 이용하는. 네. 벽을 세운 대신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 집안의 차가운 공기가 햇볕에 데워지며 위로 올라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나오는 공기 온도가 60도에 이른답니다. 부부는 또 태양광 전기로 집 전체 에너지를 충당한다는데요. 그래서 냉난방기는 물론 식기세척기에서 세탁기, 냉장고는 기본이고요. 가전제품만 보면 30평대 저리 가랍니다. 어머, 그렇다고 해도 전기로 봄국까지 끓인다고요? 그 전기 렌지를 처음 써봐서 얼마나 많이 들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마음 놓고 곰국을 이거 한 10시간 넘게 끓이거든요. 전기를 이렇게 물수도 쓰는데도 남는다네요, 글쎄. 그럼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계 지출의 주거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생활비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비죠. 이게 다 작은 집이기에 가능한 기적. 집이 작아서 누릴 수 있는 사치랍니다. 그리고 배짱이 부부는 지난해 가을 또 한 번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 위풍당당한 온실도 남편의 작품입니다. 온실만큼은 소장님께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는데요. 야, 아니 나무 빛깔도 이 미송 그 색 네.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네. 되게 예쁜데요? 오, 야, 안도 아늑하네요. 어디 봐요. 어머, 한눈에도 아주 깔끔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진짜 목수 다 되셨네. 가을, 겨울을 지내고 첫 봄을 맞았는데 바람에도 끄떡없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답니다. 정말 일치월장한 실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깔끔하죠? 실력이 느린 것 같긴 하죠. 예, 아니 이 공간을 이렇게 어깨 혼자 올라온다. 만드시기가 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야, 집 지을 때는 이제 뭐 나름 초보 기술자가 정성을 들인다고 짓긴 했는데 네. 주 목적은 네. 가장 게으르게 살 수 있는 놀이터. 이 갓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한 거라죠. 소박한 들꽃과 예쁜 잡초들로 이웃들이 잠시 쉬어갈 공간을 만드는 게 부부의 꿈이랍니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오후. 밥비네 밥비. 그렇지. 비가 그치면 봄이 한창 더 깊어지겠죠. 부부의 집은 앞으로 어디까지 자라게 될까요? 이 집은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꽃이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정원이 더 예뻐질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큰 선물을 아마 가져다주는 집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꽃과 나무와 새들로 가득할 작은 집을 그려봅니다. 작아서 더 충분한 집 잘 봤습니다.